이 공간은 상업 공간이 아니라 주거 공간입니다. 왜 상업 공간처럼 만들어져 있을까? 그 이유는 고객님께서 이곳에서 아동 미술학원을 운영하시기 때문이에요. I was done growing up, had enough of chasing down the sun.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동탄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이곳은 여지껏 저희가 소개했던 집들과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삶과 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 집 디자인을 담당했던 우리 장준호 실장님과 함께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장님은 또 어디 간 거야? 실장님! 안녕. 안녕하세요. 거기 있었구나!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담당했던 장준호 실장님과 함께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프로그 스튜디오가 LX 앰베서더가 되었습니다.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LX 샤시를 계약을 해주신다면 50만원 상당의 사은품과 15%의 샤시 시공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잘 이용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택에 대해선 저희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시장님, 이번에 되게 독보적인 현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상업 공간이 아니라 주거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 이곳에서 아동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분위기도 좋고 감성하고 내추럴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반영하고자 이곳저곳에 풀어봤습니다. 미술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감재를 보는 감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엄청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재밌고 활기차게 이루어진 그런 집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무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거 공간에서 쓰지 않았던 좀 붉은색 계통의 우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디자인의 의도였을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나무의 톤이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아난티에서 운영하는 아난티 숙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아난티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우드 톤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자 많은 우드 자재들을 골라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같이 함께 고른 게 레놀릿에서 나온 피칸 너드드 빈티지라는 모델명의 우드 필름이었어요. 이 필름은 붉은 톤을 좀 가지고 있고 책이랑 되게 어울리는 그런 톤이더라고요. 몬드리안 호텔에 가보면 지하 1층에 또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있는 공간의 우드 톤도 딱 이 톤이거든요. 그 무드를 잘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현관부터 돌아보면서 디테일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 얼마나 멋있어야 되고 확장감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공사 전 공간에서는 이 앞에 부분과 이 우측 벽이 다 중문처럼 가려져 있었어요. 이런 가려지는 것들을 우선 제일 철거를 하고 동선을 제일 멋있게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보통 집들이 이렇게 전실이 절대 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레이아웃 변화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전실을 만들어냈어요. 전실 때문에 이 집의 스케일이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것 같고, 이 복도 라인이 긴데 중간에 저런 안으로 파여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덜 답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은 왜 저렇게 만든 걸까요? 들어왔을 때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한데 활용을 하기에 좋은 곳이 저기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는 벤치가 필요했는데 벤치 옆에 저렇게 뭔가 디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컬러가 버건디 컬러였어요. 그 컬러를 뒷판으로 예쁘게 포인트를 주면 이 집에서 느껴지는 무드를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다 계획된 컬러의 조합이라 공간이 완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 편의 벽이 다수납이죠. 맞아요. 여기는 다 신발장인 거고, 그리고 이쪽에 넘어오면 여기도 다 수납이고. 여기는 시스템 행거 형태로 만들어뒀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열었을 때 하드웨어 느낌도 너무 좋지만 불이 켜지니까 이 조명 하나가 진짜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호텔에 가면 조명의 형태가 장 안에 주로 이런 형태로 나 있더라고요. 그 형태를 제가 또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 학원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수납량들이 엄청 많은데 시스템 행거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 자체도 고객님과 소통이 되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안에도 수납장이 있고 쓸데없는 공간이 아니었다. 다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저희가 공용부로 가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쪽이 공용부입니다. 여기서 홈스쿨링이 이루어질 텐데요. 근데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제일 다른 건 바로 천장인 것 같습니다. 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공간처럼 노출로 되어 있죠. 노출로 되게 된 이유도 실측 왔을 때 층고도 높고 주변에 스프링클러 라인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위에가 이제 비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를 컨셉에 맞게 잘 살려서 그대로 노출을 진행해보면 어떻겠냐. 고객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노출 공간이 크면 클수록 되게 좋은 상태였거든요. 네. 등과 이런 에어컨 배선, 전열 교환기, 라인 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다음에 천장 공간, 노출부를 최대한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집만의 독특한 무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우리가 바리솔 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 바리솔을 쓰게 되었나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노출부 자체도 하나의 큰 사각형이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곳에 조명이 되게 많았으면 확실히 다른 무드였을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이전에 말씀 주셨던 요청사항 중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밝고 이 색이 그대로 보여질수록 좋으니 최대한 밝게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다운라이트나 뭐 일반 조명 형태를 풀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등이 여기 한 곳에만 박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이 무드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각형 형태의 큰 바리솔로 풀고 이 안에 조명을 많이 시공을 해둬서 조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잡혀서 들어갔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밝기도 조절되고 색깔도 조절되고요. 햇빛에서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식으로 조명을 저희가 풀어냈기 때문에 천장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이 공간이 조금 더 고급져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또 재미있는 형태의 수납장이 있어요. 아까 저희 현관 벤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의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특징이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라인이 돌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라인이 좀 있죠. 디자인 결을 그대로 같이 가져오고 이 뒷판도 색이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객님이 어느 공간을 가장 신경 쓰고 애정을 하셨나라는 걸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도 같고요. 이 디자인의 맥락이 이 집에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집이 산만하지 않고 고급스럽고 이 집의 아이덴티티가 딱 명확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이 뭘 사용하고 뭘 쓰고 나면 휴지를 뭘 닦든지 물티슈를 닦을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 쓰레기들을 바로 버릴 수 있게 이제 여기 밑에 휴지통이 있는 겁니다. 자, 이곳은 대망의 주방입니다. 마감의 형식이 좀 다르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저희가 전체 벽 마이너스로 시공을 했습니다. 벽 마이너스 시공을 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납장과 벽에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검은 라인이 쭉 집을 다 타고 돌아요. 근데 이쪽이 다 가구입니다. 만약에 천장 마이너스였다면 가구 도어인 거랑 벽체인 곳은 분명한 차이가 느껴진단 말이죠. 하지만 벽 마이너스로 저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벽인지 알 수가 없게 되고 한 디테일로 공간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공간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고객님 주변 분들이 이제 집을 놀러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 집이 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벽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 집이 방이 4개인데요.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방이 4개인 줄을 모르시는 거죠.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이곳은 삶과 일이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홈스쿨링 하러 온 친구들이 저쪽에 방문이 있고 들어가면 어떤 방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공부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고객님들 또한 이게 분리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와서 좁게 느껴졌을 정도로 이 공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히든 공간을 만들어낸 디테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놀랍게도 다 수납장입니다. 이쪽도 다 수납장이고요. 수납의 형태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는 저희가 설계 당시에 고객님과 함께 이쪽 장에는 어떤 걸 수납하고 이쪽 장에는 어떤 걸 수납하겠다, 벌써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장들이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된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방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냉장고일 거예요. 냉장고를 안 넣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앞에 가구 도어를 붙여서 이제 마감되는 형태인데 아마 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전제품들이 시간이 지난 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스포크라든지 시그니처 이런 냉장고들, 지금 우리 눈에 예쁠 수 있지만 시간이 또 몇 년 흐르면 걔네들이 촌스러워 보일 수 있고 걔네 때문에 집에 나이가 보이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려놓으면 이게 언제 했던 인테리어인지 알 수가 없고 공간이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냉장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방 키 큰 장 형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도어의 크기들이 균일하게 다 이루어져 있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도어 패널의 가로 길이가 빌트인 때문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길이에 맞춰서 키 큰 장 길이들을 다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주방 싱크볼 있는 이 하부장, 그리고 이 상부의 이 플랩장이라고 하죠. 이 플랩장 또한 가구 공정에서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간접 박스를 형성할 수가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많은 키 큰 장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장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팬트리 하드웨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 도어를 열면 이쪽에는 이제 소형 가전들이랑 수납들 넣을 수 있게 폴딩 도어 형태로 뒀습니다. 네. 폴딩 도어는 이렇게 키 큰 장에서 제일 끝에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딩 도어가 열렸을 때 도어 반경만큼 동선이 줄어드니까 제일 끝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시겠죠. 아무리 이렇게 수납을 해도 꺼내놓고 쓸 수밖에 없는 가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자레인지나 저 밥솥도 자주 쓰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소형 가전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 끝쪽에만 오픈장으로 뒤에서만 볼 수 있도록 짜놨습니다. 동선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이런 방식이 굉장히 또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추천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의 예쁜 공간 중에 하나가 안방일 텐데 고객님이 필요한 것들을 잘 풀어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또 안방에 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안방 문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받아주는 면도 더 넓게 확보를 해줘서 소파도 놓을 수 있게 되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귀여운 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고양이가 다니는 펫도어입니다. 영림에서 나온 펫도어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이 학습을 하고 있을 때 고양이가 좀 분리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만약에 다니고 싶게 할 경우에 이 문을 열어두게끔 하면 좋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잘 쓰겠지만 그냥 되게 귀여운 디테일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예쁜 것 같습니다. 이곳이 대망의 안방입니다. 와, 여기도 굉장히 특별하게 돼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파티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티션은 두 가지 목적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업무를 보는 쪽과 잠자는 곳을 나누는 역할로 만들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침대 헤드를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침대 헤드 밑부분에는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컬러로 마감을 지어드렸고요. 맞은편을 보게 되면 이쪽 벽도 포인트가 되게 좋죠. 고객님께서 촬영을 많이 하세요. 인스타도 많이 하시고 촬영할 일이 많으신데 화상회의도 많이 하신다고 하세요. 그때 보여지는 배경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좋아하는 책들 이렇게 올려둘 수 있고, 핀 조명도 둬서 이 부분이 예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뒀어요. 안에 리클라이너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놓아야 할 물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미팅 진행하면서 되게 신경 많이 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프로그 스튜디오의 스타일링팀 민지입니다. 이번 공간은 주거 공간이긴 하지만 미술 교육이라는 상공간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용 가구보다는 맞춤 제작 가구나 오피스 가구들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함께 가서 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공용부의 테이블은 티칭이 일어나는 공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식탁보다는 오피스 가구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제품을 많이 아시는 시스템장이나 철제 가구로 유명한 레어로우의 제품인데요. 워크 시리즈입니다. 색상은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다리는 9가지의 색상이 있고 상판은 화이트와 블랙이 있어요. 저희 고객님 집에는 블랙 상판으로 추천을 드렸고 다리는 레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님이 티칭을 하실 때 항상 유니폼으로 입으시는 옷이 레드 컬러이기도 하고요. 책장의 색깔들도 레드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리고 이 벽면에 보이는 시스템 얼은 약간 붉은빛의 우드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 가구는 손맛 나는 가구 그리고 대물림 가구로 유명한 언커먼 하우스의 시스템 얼입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오래 써도 멋들어짐이 드러나는 그런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현장의 마감재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창문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 벽은 좀 특별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커튼과 선스크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하시고 창문에 어떤 거를 걸까 생각하실 때 커튼 할까, 블라인드 할까, 스크린을 할까 3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3가지 중에 벽에 하나씩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벽은 이런 커튼과 스크린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집은 2층이에요. 그리고 이 밖의 뷰가 굉장히 좋고 개방감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 개방감을 살리고자 고객님께서도 약간 이런 망사 느낌의 커튼 속지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서 홈스쿨링을 하시는데 빛에 의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밖에서 좀 노출이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선스크린을 설치해서 해가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고 노출이 되는 것도 차단하는 그런 2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디자인과 시공은 하우스 데코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커튼과 이런 스크린의 조합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시각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렸고 특별한 창을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스크린 내려오는 거를 보시겠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정지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커튼이 주는 수직감과 선스크린이 주는 수평감이 안정감을 주면서도 특별한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그레이 망사 커튼이 주는 여리여리함과 시크함을 갖고 있으면서 선스크린으로 빛 차단이 완벽하게 되다 보니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완벽한 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소파의 경우에는 기성품이 아닌 제작 가구인데요. 아무래도 고객님이 이 무드에 어울리는 색감 그리고 질감 등이 있으셨어요. 또한 고양이 2마리와 같이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능성으로도 고양이와 생활하기에 유용한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특별한 소파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소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레어로우 워크 시리즈처럼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고 밑에는 블랙 다리로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스타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시면 바로 마주하는 공간이 이 소파와 함께 놓인 액자일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가구 디자이너 피뉴의 아내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피뉴에 대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덴마크의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로 유명한 피뉴입니다. 피뉴이 비렐름 룬드스트롬이라는 화가에게 자신의 아내의 초상화를 부탁해서 이렇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원본은 덴마크의 피뉴 하우스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 초상화 속에 있는 색감들이 저희 고객님 댁에 갖고 있는 색감들의 톤과 채도와도 무드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님이 수강생들분 티칭하는 그런 작품들을 좀 봤어요. 보통 보니 성인미술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이나 유화로 붓질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는 초상화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드와도 잘 어울리게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또한 이 그림으로 하여금 수강생분들과 더욱더 미술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의도한 바도 있습니다. 디프로그는 우리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